금요일엔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업로드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금요일은 다들 불금 보내시느라 유튜브 시청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원래 업로드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채널 조회수가 잘 나오든 말든 급하게 올려봅니다. 어쩌면 본격적인 하락장의 출발 총성이 될지도 모르는 이벤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금요일 밤부터 주말은 한 주가 마무리되고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쉬는 날인 관계로 차트 변동성이 매우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번 주말은 다를 예정입니다.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어쩌면 폭락이 시작되어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혹은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며 상승장 출발 신호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야단법석인 그 이벤트, 바로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협상입니다. 남의 나라 살림에 뭐 큰 관심을 가져야 되나 싶으시겠지만, 굵고 짧게 그리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 한번 봅시다. 미국 정부 예산안 협상은 도대체 뭘까요? 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매년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의 하나로 국회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어디에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배분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해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을 여야 국회가 함께 논의를 합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으로 국회가 나눠진 미국의 특성상 국회가 하나인 국가들에 비해 당연하게도 절차가 더 복잡하고 의견 조율도 쉽지는 않겠죠. 그럼 협상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디테일한 과정은 차치하고 크게 3개의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백악관에서 예산안 제안서를 제출하고 하원과 상원의 예산 관련 부처가 심사 후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에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는 식인데, 이 과정에서 상원, 하원, 국회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협상이 지연, 결렬되기도 하고, 상원, 하원에서 협의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현재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백악관에서 제안한 예산안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국방 지출은 60억 달러 확대, 비국방 예산은 130억 달러 축소. 그러나 트럼프와 반대 정당인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대체로 진보 정당인 민주당은 사회복지, 의료, 교육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공화당은 지출을 축소하고 감세 정책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려하시는 셧다운이 발생하는데요. 현재 이번 예산안의 최종 협상 기일은 한국 시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 시간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좁혀 협의를 끝내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셧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럼 셧다운이 뭐길래 도대체 다들 이렇게 벌벌 떨까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편성이 완료가 안 된다? 네, 행정기관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신용카드 긁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긴 미국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모든 행정기관들은 업무가 중단되는데요. 경찰, 소방과 같은 극히 일부분의 기관을 제외하고 FDA, 식품의약국, 나사, 우주항공국, 우리나라 외교부에 해당하는 국무부 등 정부 주요 기관들의 직원들이 한순간에 무기한 무급 휴가 상태에 돌입합니다. 즉 미국의 국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뜻이죠. 그럼 셧다운이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악영향으로 정리가 가능할 텐데요. 첫 번째, 미국은 정부의 지출이 미국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정부 공무원 월급이 안 나오고
각종 복지 혜택들이 중단되고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들, 방산업체, IT업체 등의 기업 활동이 중단됨은 자연스럽게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과 연결이 되죠. 그게 전체 생산 활동의 20%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2013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16일간 셧다운이 발생했을 당시 추산 손실액이 약 32조 원, 2019년 트럼프 시절 35일간 셧다운이 되었을 때도 약 14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고스란히 시장 경제로 침투하기에 상당한 사회 혼란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미국 정부가 예산을 처리 못해서 휘청인다? 전 세계 기축통화국인 달러 보유국이 예산 문제로 흔들리게 되면 미국을 대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인 채권의 신용이 흔들리게 되죠. 그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되며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가뜩이나 트럼프의 관세쇼 때문에 하락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셧다운이 돼버린다면 아슬아슬하던 비트코인의 지지라인 역시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과연 셧다운의 가능성과 그러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예산안 협의 과정을 봅시다. 백악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상하원 투표를 하고 최종 대통령 서명의 순서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미국 상원 하원의 국회의원 좌석수를 보면 상원 의석수 총 100석 중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이 2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소속이 민주당 성향 의원들인 점을 감안해도 53대 47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에 예산안이 쉽게 통과될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긴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는 필라버스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다수당이 힘으로 찍어 누르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제한하여 표결을 방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총원 100명 중 60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필라버스터를 해제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 공화당 53명이 모두 찬성해도 반대 세력에서 7명 이상의 찬성을 더 받아와야 하기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다음은 하원입니다. 하원은 총원 435석 중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공석 3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이곳 역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의결 정족수 제도에 따라 218명 이상이 참석한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하기에 살짝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두 개의 정당이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게 되고 그 조율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수긍해야 하는데요. 트럼프는 이번 예산안에 본인 이번 임기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추가 예산을 책정해둔 상황. 민주당을 대변하던 해리스 후보가 이민자에 대해 후한 태도를 보였던 걸 미루어 봤을 때 민주당의 거센 반대가 이어질 것이고 다들 아시듯 트럼프는 굽히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상하원 국회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포진되어 있으니 생각보다 예산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거라 예상해볼 수 있지만 절대 양보라고는 모를 것 같은 트럼프는 이미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35일 셧다운이라는 전과를 가지고 있고 다수당이 공화당이긴 하지만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상황이니 예상치 못한 셧다운 선언으로 시장이 공포에 빠질지 모른다는 생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집안 싸움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과거 셧다운 공포로 인한 하락은 항상 V자 반등을 만들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라 너무 안일하게 바라봐서도 안 될 이슈지만 또 그렇다고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겁에 질릴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매수하자, 매도하자, 선동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면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알아두고 이해하고 있어야 대처를 하던 숨 참고 버티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늘어날 거 알지만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늘 변치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많아야 제가 다루는 정보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카톡방, 텔레그램방에서 같이 차트 보면서 또 버텨봅시다. 비슐랭이었습니다.